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지자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동합의안이 나온 지 이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물살을 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어떤지, 더불어서 우려되는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이구군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중앙의 권한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권한과 특례들을 명시해놨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 합의를 지금 중재안 합의하시고 사인하시고 지금 설명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경북은 소외되고 다 대구 쪽으로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알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처럼 또 하나의 특별시가 탄생하는 거니까 그만큼 지방이랑 대구랑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통합을 위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이었지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기대도 있고요,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번 행정통합 합의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군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된 그 과정 또 합의문을 보면 저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합의문이라고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조금 부실하지 않는가라는 기대보다는 좀 우려에 가까운 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합의문에 보면 대구 경북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해서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 제도를 앞으로 바꿔가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 이 시군 자치구들의 권한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합의에서는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서 그 점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어쨌든 출발은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21일에 공동합의문이 완성이 됐고요. 24일이었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도권의 집중 문제나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가장 그 통합이 밀접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닿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합의문을 접하고 또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게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보면 지금이 한창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받는 시기고 거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이 경상북도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시군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후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통합이 절차적으로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것 같다. 제대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포항이 경북도에서도 제1도시고 그만큼 인구도 많고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포항시장이 공개적으로 좀 우려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 중심이었는데요. 안동시의회, 예천군 의회에서는 제일 먼저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영양군 의회에서도 또 반대 입장을 냈고 이 북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통합 과정에서 경북도 의회 의결로 추진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바뀌는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경북 북부권의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지만 찬성의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현재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시민단체인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정책위원장이시잖아요. 이 지방분권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들 대체로 어떤 의견일까요? 아주 순수하게 그 법률적으로만 말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는데 기초가 의견을 내도구만 안 내도구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기술적인 담론에 지나지 않고요. 이 광역자치단체 안에 20몇 개의 이 기초자치단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를 같이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라도 기초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구시나 또 경북도 또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논의의 대요는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광역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 그 논의는 특별법 안에서도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이 직접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초 단위의 자치 권한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시민단체의 차원을 좀 넘어서 가지고 계속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이 사실 대구와 경북을 합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광주, 전남, 또 대전, 충남 등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시간을 짧게 두고 추진하기보다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돈이 들고 거추장스럽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거쳐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도이다라는 생각들을 시민단체 쪽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더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설명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7일에 포항에서 이 동북권 지역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평일 오전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포항에서 열린 설명회가 동북권 5개 시군 설명회를 한 방에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설명 자리인가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질의가 쏟아졌는데 이날 질의를 했던 시의원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포항시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국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야당 쪽에서도 설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게다가 지난 18일에 이 북부권 설명회가 예천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가 결성이 돼서 이 설명회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 지난 8일이었죠. 22개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권역별로는 다소 온도의 차이는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북부 지역 그리고 남서부 지역 또 동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우리 북부 지역의 신도청이 한 10여 년 이제 되어오는 과정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는 속에서 지금 진행해서 이게 문제점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도전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 지역 그 주민들의 이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절차가 이게 문제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하고 그냥 그 장밋빛 미래만 얘기했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 시군에 어떻게 되고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없고 문제가 또 뭐고 이런 분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하는데 이미 뭐 속도전으로 가기 때문에 11월에 이제 뭐 의견 수렴 끝난다고 하는데 아쉬운 거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된 그런 추진단이라든가 또 통합된 내용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바른들림 설명이 과연 어떤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 군수님 이야기에 조금만 보태면 이 경북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대구에서도 구군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의 설명회 자리에서는 합의문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광역이 더 가지고 온다인데 대구시의 설명은 더 가지고 온 권한을 대구시가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경북의 시군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와도 경북의 시군들한테 더 오는 게 아니라 이 통합된 광역단체에 더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다른데 한쪽에서는 광역이 대구시가 그 권한을 더 가지고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한을 이양해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양된 권한이 대구 중심의 권한이 된다면 또 다른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함께 낙후돼가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예, 이름이 행정통합으로 장명이 돼 있어가지고 지방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다라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 중심적인 시각으로 의제 설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이 자치 입법권도 통합하는 것이고 자치 행정권 또 나아가서는 자치 사법권도 통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정치 통합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을 합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광역자치단체가 될 터인데요. 대구처럼 시가지가 중심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중에는 농촌 지역도 있고 어촌 지역도 있고 울릉도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자치구밖에 없는 서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시는 현재의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그 특별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가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광역이 훨씬 더 좀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시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의 행정을 하고 광역은 주로 조정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상상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장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져올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그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이게 행정 통합이 되면 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서 245건의 권한을 이양받고 특례나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조치, 그리고 지금 이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할지 말지를 직접 결정하겠다. 복권도 직접 발행하고 기금 운영도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하던 걸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그렇게 마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세, 법인세들을 지방정부가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수도권만큼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국세를 걷어가가지고 지방에 교부해 줄 때 받는 돈보다 더 줄어들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혀 좀 설명이 안 되고 있고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오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만 이야기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분권 또 지역 자치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낼 때 권한을 이양할 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중에 거의 99%가 광역으로 왔지 기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지금의 법 체계도 거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세권인 우리 국세권을 넘긴다고 할 때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산업이 인프라 갖춰져 있는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세 이동하면은 세원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군 단위 지역과 소비성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이관해 주더라도 할 때가 별로 많지 않는 그런 이게 빈익비 부익부 현상이 또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네.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를 카운터파트로 삼아가지고 이러이런 분권 특례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에서도 과연 이러이런 권한들을 양보할지에 관해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다른 부처, 특별히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재정에 관한 권한 등등을 과연 광역으로 또는 기초로 내려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물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특별 법안이 현재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서 국회에 정부 안으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여당은 100석 조금 더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야당이 과연 이 안에 동의를 해주겠는지 이 부분도 여전히 있어서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권한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받아서 입법을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예상되냐면 지금 국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의 강남구나 그리고 경기도의 성남시 이런 곳들에서 저기 대구 경북 특별시는 국세를 직접 가져가는데 우리도 직접
가져가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산업이 취약한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들의 이 세수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대우 경북의 이 발전 방안을 아니다, 우리 균형 발전하는 거다. 이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그리고 중심권 이렇게 나눠서 5개 권역으로 발전 방안을 내놨는데, 일단 가장 반발이 심한 이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종합개발구역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 동부권은 이 원자력 수소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영일만 신안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갑자기 특별히 마련된 방안이 아닙니다.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것들인데, 그러면 통합을 해서 이 기존에 계획했던 게 어떻게 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상이 없어서 이 시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가 달라지나?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권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행정통합이 진행이 되면서 권역별로 찬반이 갈릴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도 들리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부권 발전에 대한 평가까지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눈 그 시각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를 중심으로 놓은 것에서 보듯이 이건 대구에서 바라본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권역 저런 권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면 좋겠고 어떤 부분을 좀 도와주고 어떤 부분을 좀 마련해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누가 중심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권역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살 길을 찾아가야 그 힘으로 뭐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하고 이 경주 포항부터 이어지는 100만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산업의 면에 있어서나 생활의 면에 있어서나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오름 동맹을 통해 가지고 울산이나 아니면 부산 경남 쪽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는 권역별로 대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 권역이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도면 족하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은 모든 걸 다 대구 쪽에서 결정해가지고 여기는 뭐하고 저기는 뭐하고 이렇게 하라는 식의 매우 중앙 집권적인 발전 모델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은 좀 우려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대구를 중심에 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권한도 많이 가지고 오고 좋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북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산업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포항과 구미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울산부터 울산, 경주, 대구, 구미까지는 자동차 부품 벨트는 형성되어 있는데 철강이나 이쪽은 대구를 거치지 않고 포항, 경주, 울산, 부산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포항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되고 광역의 권한이 쏠리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포항이라고 해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해서 마냥 행정통합이 됐을 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장단점은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도 사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 이 현재 이런 법안 이렇게 보면은 포항이 현재 지금 경북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지위보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로 봐서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그런데 조금 더 작은 소도시죠. 의성군을 포함해서 이런 기초단체들은 더욱더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그게 때문에 인구 우려가 소멸을 막을 수 대구시로 없지 흡수될 것 않을까. 같다는 그 우려 때문에 북부 지역, 군단의 지역은 더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당장 이 포항시의 경우에는 지금 경북도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경북도 의원이 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이 되고 나면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통합 광역의원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의사결정 구조, 의회 자치 입법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상황인 거죠. 자,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행정 통합 향후 일정에 대한 정리를 최원길 평론가가 해주시죠. 네, 뭐 앞서 두 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단 통합된 안이 먼저 나오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통합된 안이 나오기 전에 시도의회 의결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되면 안이 바뀌게 될 경우에 시도의회 의결이 유효한가? 이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장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주민투표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동해권 지역 설명회장에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경북도에서 주민투표 아예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자마자 다음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로 주민투표 주장하는 단체들은 발목 잡는 사람들이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빨리 가야 된다. 주민투표는 필요 없다. 이걸 반복을 했거든요. 과연 경북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면 대구시에서 또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리스크가 홍준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합의했던 안을 여러 번 뒤집었어요.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지금 의성군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합의가 뒤집어졌죠. 치수원 문제도 뒤집어졌죠. 근데 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한번 중단되게 됐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또 말 바꾸면 어떠지라고 하는 거에 주민투표로 추진하는 과정이 우선 1차적으로 실시 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진행하고 나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대구 경북이 낸 안을 가지고 정부의 각 부처별로 의견을 냅니다.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 줄 거냐. 정부가 의견을 내면 국회가 이 의견을 아예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협의하는 기간이 또 진행되게 되는데 결국에 이 과정에서 동력을 얻으려면 통합안이 나오고 이 통합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정부 부처도 이 국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시안을 못 박아놓고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 과정들을 과연 진행할 수 있을 거냐? 현재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행안부나 여기서 뭐냐면은 총리 직속의 번정부 그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게 그 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11월이 지금 뭐 절반이 진행한 상황에서 아직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법안에는 이제 지원위원회 한다는데 그러면 선통합 후 논의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구 경북이 조속하게 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이제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가면은 뭐 또 우리 두 분 노력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가면은 뭐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는데 다만 현재 같이 저도 중앙정부에 있어 봤지만은 권한을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작은 권한 하나를 내놓는다도 그래서 그 과정이 험난한데 그를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그런 과정들이 조속히 해야
그게 훨씬 더 정말 2026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건 좀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지금 여당이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 65% 정도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방제도를 손을 보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부터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다면은 이 일을 이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박수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돼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명분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이렇게 살 수 없고 앞으로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광역을 준연방제에 가까울 정도로 더 키우고 그동안 광역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풀뿌리에 많이 내려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은 당연히 누리면서 스스로 자기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그 일을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하겠다. 요 명분 하나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명분은 입장을 몇 번이나 지금 바꾸고 있는 대구시장 같은 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명분을 감당을 하려면 결국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이러한 안으로 통합했으면 한다라고 좀 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면에서는 좀 늦었다 싶었더라도 지금부터 설득하고 또 주민투표도 하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2026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논의를 해서 통합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하고 선거에서 겨루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뒤에도 이게 옳은 길이라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명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저런 꾀를 내다가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우선 두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끼리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양가의 할아버지끼리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야 빨리 결혼해야 되니까 서둘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지금 아직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속도전으로 행정적 합의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만 시도민들의 사회적 합의, 공감대의 합의는 여전히 시작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